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 밑바닥에 있는 얼어붙은 대륙 남극은 설명하기 어려운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황량한 지역은 과학자들의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발견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남극에서 발견된 20가지 신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남극 대륙의 외딴 구석 신비한 그리니치 섬에서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7년 구글 지도에 신비한 동굴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지만 6개월 후 사라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공허한 지구로의 입구라는 아이디어에서 군사 음모에 대한 추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동굴은 22m 높이와 76m 너비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동굴이 정말 지구 표면 아래 미지의 세계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고대 지하실을 덮고 있는 눈사태와 같은 자연현상이었을까요? 또 다른 가설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데 동굴 주변의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만든 계단을 닮은 특이한 구조물도 동굴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굴 생성에 인간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계구부의 엄청난 크기는 우주선이나 비밀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 적대적이고 황량한 풍경을 가진 남극 대륙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 1인당 더 많은 유령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는 영구적인 인구가 없지만 연중 평균 2,500명이 살고 있으며 여름에는 약 4,000명, 겨울에는 약 1,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사망자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얼음 지역이 탐사 목적지가 된 이래로 최소 26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떠난 영혼들에게 유령의 인물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각 유령은 약 9.69명의 주민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남극 대륙의 풍부한 유령 도시와 버려진 구조물은 이 으스스한 존재들에게 많은 집을 제공합니다. 남극 대륙은 유령을 유인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자체 산맥인 겜브르체프, 지질학자들은 이 산맥을 유령 산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탐험되지 않은 자연 때문입니다. 알프스에 필적하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최대 4km의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어 인간의 눈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11년 남극 대륙에 도달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팀이 목숨을 잃은 곳을 포함하여 여러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디셉션 아일랜드의 웨일러스 베이와 한때 7개의 고래잡이 공동체가 있던 사우스 조지아에도 유령 마을이 있습니다. 18. 판타지 시리즈 왕자의 게임에서 빙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문명과 얼음 좀비의 전 세계를 숨기고 있는 벽이 당신을 그들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무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극 대륙에는 자체 빙벽이 있으며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매우 신비하고 무섭습니다. 빙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음모론은 숨겨진 세계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정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극 대륙은 지구 바닥에 있는 대륙이 아니라 평평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벽입니다. 아무도 남극 대륙에 갈 수 없으며 어둠의 정부 요원들이 빙벽 뒤에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극을 방문하는 것을 막는다고 믿어집니다. 나사 및 기타 독립적인 출처의 위성 이미지는 남극 대륙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디오에서는 분명히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이 이론의 약간의 진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비디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남극 대륙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7. 부유한 고대 가문과 왕조가 법이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개인 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남극 대륙에 이 섬들 중 하나가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로스차일드 섬은 남극 대륙의 바위 섬입니다. 프랑스 남극 탐험대의 지도자인 진은 당시 로스차일드 형제은행의 책임자인 바론을 기리기 위해 명명했습니다. 로스차일드 섬은 데스크 산맥의 일부이며 애니그마 피크, 고어드 피크, 미르니 피크, 모릴 피크, 펜크 피크, 푸마 피크 등 여러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벨링스하우젠 해의 중부와 동부에서 발견된 5개의 식민지 중 하나인 황제 펭귄 서식지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특히 로스차일드 남작은 쿡 제도의 역외 금융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 국제 언론인들이 입수한 기밀 문건에 따르면 역의 신탁 및 위장 회사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축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고 계획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6.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남극 대륙을 최초로 본 사람들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인들이 19세기 초에 이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이전에 받아들여졌던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남극 대륙과 관련하여 마오리의 존재와 관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문학, 구전 역사 및 전통 기록을 결합합니다. 그것은 마오리족과 폴리네시아인들이 최남단 대륙으로의 항해를 시작한 것이 7세기 초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나티라루아와 테아티아와와 같은 마오리 부족의 구전 역사의 전통 이야기에는 폴리네시아 탐험가 후이테 랑기오라가 남극 대륙을 여행한 최초의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빙산, 갈색 다시마, 심해 생물과의 만남을 묘사하며 이는 남극의 풍경과 동물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극 항해와 탐험에 대한 마오리의 참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거의 인정되거나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15. 남극 대륙의 외딴 지역에서 선사시대 짐승이 유골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남극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이 유골의 성격과 기원에 대한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크기가 3.5에서 6m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들이 수천 년 동안 얼어있다가 최근에 해동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을 나타낸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남극 대륙은 항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지속된 백악기 동안 남극 대륙은 얼음이 없었고 양쪽 극지방에 숲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화석 발견은 남극 대륙의 공룡의 존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크라이올로포사우루스, 글레이시알리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작은 주류류와 같은 공룡의 화석이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공룡이 한때 지금의 남극 대륙에 번성했음을 시사하며 당시에는 대륙이 초대륙 곤드와나의 일부였고 온대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공룡의 유골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로스 섬의 남쪽 반도에 위치한 맥머도 기지는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연구 기지입니다. 1956년 미국 정부에 의해 처음 설립된 이곳은 과학연구센터 역할을 하며 한 번에 최대 1200명의 주민을 수용합니다. 2015년 1월 맥머도에서 14년 동안 근무한 미 해군 비행 엔지니어가 남극 대륙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83년부터 1997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여러 위치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관련된 여러 남극 함대 탐험에 참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임무 동안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극 횡단산맥에서 특정 비행 중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승무원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그란 모양의 은색 물체 몇 개를 보았죠. 이 물체들은 한 산봉우리에서 다른 산봉우리로 동시에 움직이다가 결국 완전히 이륙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놀라운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3.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의 남극 반도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디셉션 아일랜드는 흥미로운 역사와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 있는 단 2개의 활화산 중 하나이며 지난 200년 동안 20회 이상의 분출을 경험했습니다. 섬의 맑은 모양은 10만 년 전에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의 결과입니다. 디셉션 아일랜드는 인간 활동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으며 한때 바쁜 파다비범과 고래잡이 기지였습니다. 이 섬은 또한 1969년 영국 기지 비해 파괴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기지와 과학 탐험대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디셉션 섬의 화산 활동은 잘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섬과 관련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유령의 목격과 남극 대륙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라는 섬의 명성이 포함됩니다. 디셉션 아일랜드의 로버트 스콧 헛은 특히 귀신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은 이상한 목소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버려진 건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일반적인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12.
얼마 전 남극 대륙에서 떠오른 신비한 위성 사진에는 눈 덮인 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하고 신비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광경은 발견 후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여 구조가 피라미드와 같은 형성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선들이 UFO가 남긴 발자국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전설적인 도시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그것이 남극 대륙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얼음층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반복적인 순서를 형성하는 명확한 계단 패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이러한 형성이 통풍구 또는 파이프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하 존재가 표면에서 공기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11.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해파리는 인간이나 공룡이 존재하기 훨씬 전인 약 6억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감안할 때 이상한 인간 골격의 발견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고생물학자 팀이 남극 대륙의 휘트모어 산맥에서 작은 인류종의 화석화된 2개의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이 골격들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추정 나이인데 그것들은 무려 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화석은 원래 남극 대륙에서 공룡 증거를 찾고 있던 미국 고생물학자 그룹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발견은 해골의 독특한 모양뿐만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연대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골격은 큰 퇴적암층에 깊이 묻혀 있었고 크기가 30cm 미만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골격은 연구하기에 훌륭한 표본입니다. 첫 번째 골격과 달리 이 두 번째 골격은 완전히 퍼진 자세로 위치하여 추가 연구를 위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0. 남극 대륙 아래에 숨겨진 신비한 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설적인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죠. 극한의 추위로 인해 현재 과학자와 펭귄만 살고 있는 얼음으로 덮인 거대한 대륙인 남극 대륙은 한때 고대 문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각 변이로는 약 12,000년 전에 지각의 움직임으로 남극 대륙의 많은 부분에 얼음이 없어졌다고 제안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으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신화 속 도시 아틀란티스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고 묘사한 것은 이 이론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대륙은 다시 얼음으로 뒤덮였을 것이고 이 선사시대 사회는 끝났을 것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513년에 편찬된 피리 레이스 지도를 지적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지도가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전에 해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회의론에 직면했지만 나사 사진이 얼음 아래의 인간 정착지의 흔적을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9. 스컷 헛은 남극 대륙의 로스 섬에 있는 케이프 에반스의 북쪽 해안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1911년 로버트 팔콘 스콧이 이끄는 테라노바 원정대라고도 알려진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영국 남극 원정대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스콧의 오두막은 9일 만에 지어졌으며 남극 대륙으로 운송되기 전에 런던에서 조립식이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스콧 슈어 파티 회원 25명의 집, 탐험대의 기지, 창고 및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스콧의 불운한 테라노바 탐험 동안 그것과 그의 동료들은 남극에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사망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261km, 다음 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최초의 남극 화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화석은 글로소프테리스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극 대륙이 한때 숲이 우거져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8. 2011년 남극에서 찌그러진 축구공을 닮은 신비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분석 끝에 그 화석이 약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알은 28×18cm 이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부드러운 껍질이자 알려진 동물 중 두 번째로 큰 알입니다. 또한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화된 알로 이 지역에서 중요한 발견을 나타냅니다. 이 알은 공룡과 함께 살았던 멸종된 거대 바다 도마뱀 또는 뱀이 낳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발견은 새의 단단한 알과 달리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알의 크기에 대한 이전의 가정에 도전합니다. 부드러운 알은 거북이, 뱀, 도마뱀과 같은 고대 파충류에서 흔했습니다. 7.
빙하 구멍은 빙하 표면에 있는 작은 원통형 함몰 부위입니다. 이 구멍은 빙결석으로 알려진 어두운 색의 파편이 얼음 표면에 쌓이고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여 북부적으로 녹을 때 형성됩니다. 빙결석이 가라앉으면서 얼음 속으로 더 녹으면 구멍 바닥에 검은색 충이 생성됩니다. 크라이코나이트는 바람에 의해 운반되거나 얼음이 녹아 퇴적되는 먼지, 그을음 및 기타 입자로 구성됩니다. 구멍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결석 구멍은 종종 물로 채워져 미생물, 조류 및 무척추 동물을 지원하는 작은 생태계를 만듭니다. 이 구멍은 박테리아, 곰팡이, 윤축류 및 완보동물과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체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독특한 경계, 에너지 흐름 및 영양순환을 가진 개별 생태계로 간주됩니다. 겨울에는 만년설이 형성되어 주민들을 소량의 액체물로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돌아오면 뚜껑이 녹고 군체는 매년 더 자랍니다. 6. 오래된 식품의 발견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100년 된 과일 케이크는 주목할 만한 발견입니다. 그 과일 케이크는 남극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케이프 아다레에 있는 오두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탐험가 로버트 팔콘 스콧이 1910년부터 1913년까지 테라노바 탐험 중에 가져온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케이크는 영국의 비스킷 회사인 헌틀리 앤 파머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종이로 쌓여 철 합금 깡통의 잔해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극심한 추위는 과일 케이크의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기후는 종종 기름지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며 과일 케이크는 밀도가 높고 포만감을 주는 특성으로 인해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 5. 약 460km 길이의 이 강은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크기의 지역에서 남극 빙상 기슭에 물을 모읍니다.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서자 남극 빙상 아래에 숨겨진 강에 관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템스강보다 긴 이 강은 얼음의 흐름과 녹는 데 영향을 미치며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얼음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항공 레이더와 수문학 모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얼음 아래에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강 시스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강의 존재는 남극 빙상 바닥에 상대적으로 적은 물이 있었다는 이전의 가정에 도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대체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탐사가 잘 되지 않았으며 동남극과 서남극 빙상의 얼음이 외달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의 존재와 흐름은 특히 기후변화에 비추어 빙상에 녹는 것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발견은 빙하 밑의 물 체계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빙상 아래의 광범위한 강 체계를 드러냅니다. 4. 공식적으로 스웨이츠 빙하로 알려진 둠스데이 빙하는 서남극 대륙에 있는 거대한 빙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의 날 빙하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녹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녹는 것은 주로 따뜻한 바닷물이 수면 아래로 수마일 아래 스며들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취약한 빙하 중 하나로 전 세계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전 세계 해수면이 4% 상승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고압의 바닷물이 빙하 바닥에 도달하여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녹을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빙하가 녹는 것은 서남극 대륙의 다른 빙상을 막는 천연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입니다. 빙하가 붕괴되면 인접한 빙상이 불안해져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빙하라는 별명은 빙하의 붕괴가 플로리다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을 포함해 해안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앙적 영향을 반영합니다. 3. 지구에서 발견되는 모든 운석의 거의 3분의 2가 남극 대륙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륙의 춥고 건조한 기후는 이 외계 암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운석의 어두운 색은 하얀 빙상과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남극 대륙에서 얼음의 움직임은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며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특정 위치에 운석을 집중시킵니다. 2023년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에서 연구 탐험을 하는 동안 거의 8kg의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운석의 크기와 그것이 우리 태양계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남극 대륙은 운석의 풍화를 제한하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운석 사냥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탐사대가 출발하기 불과 1시간 전에 발견되었는데
그 시체는 푸른 빙원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 마리아 발데제는 그녀의 팀이 남극 대륙에서 온 45,000개 이상의 운석을 수집하고 있지만 그중 100개만이 그만큼 크거나 더 크다고 합니다. 2, 2017년 남극 얼음에 폴리나로 알려진 거대한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라자레프 바다에 위치한 폴리냐는 처음에는 약 9,600평방킬로미터의 크기였습니다. 폴리냐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얼지 않은 바다 지역입니다. 폴리냐는 1974년에 처음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폴리냐의 형성과 지속성에 매료되었고 그 형성과 수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겨울 모드라이즈 폴리냐는 평소보다 더 오래 몇 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강한 해안 바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폴리냐의 형성에 필요한 특정 조건에는 바람 패턴, 물층을 끌어당기는 패턴, 애큼한 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큰 폴리냐가 마지막으로 관찰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1,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조노 팬텀이라는 익명의 사용자가 초자연적 현상 커뮤니티에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의 맥모어 기지에서 일할 때 아버지가 발견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용자는 대륙의 외딴 황무지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거대한 거미 같은 생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구러스 이미지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곳에서 일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남극 대륙에는 환경적 위험 때문에 기피하는 지역이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도 기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팀은 이러한 금지된 지역 중 하나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노 팬텀은 소름 끼치는 폭로에서 그의 아버지가 다리가 5개 달린 거미처럼 생긴 생물이 대륙을 배회하고 있지만 밤에만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사람의 30 내지 40걸음 간격으로 발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노 팬텀은 그의 아버지가 이 생물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상사들이 개입하여 그가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가 심한 열상과 정신착란을 앓고 있는 한 남자를 치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는 그들이 얼어붙었다고 끊임없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바위에 의한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소노 팬텀의 아버지와 동료들이 들판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언가에 부딪혔는데 당황한 그들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들은 영화 클로버필드에 나오는 괴물 중 하나를 닮은 거미 같은 다리를 가진 생물을 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남극 대륙에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